Obviously, this book is a novel, let's admit it. But there are some facts that might make this book real. 2007년 8월 12일, 지구는 사실 외계 문명에서 만든 감옥이라고 어느 의문의 여성이 주장했다. 그녀는 미군의 강압적인 지시 아래 실제 외계인과 교신했으며 인간은 사실 지구라는 감옥에서 끝없는 윤회를 반복하는 죄인이라고 발설했다. 그녀의 진술은 외계인 인터뷰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됐는데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동시에 강한 불신을 사기도 했다. 미 육군 항공대 기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이 책의 설정인데 이것이 실화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었기에 독자들이 느낀 커다란 충격과 불신은 당연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지구는 정말 시험장이자 감옥인 것일까? 이 책은 실화를 가장한 소설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이 영상은 이 책이 사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즈웰 사건이다. In a farm in Roswell, residents nearby reported restlessly that they have truly witnessed 1947년 7월 3일 뉴멕시코 로즈웰의 한 목장에 추락한 UFO가 발견됐다. 현장에 투입하여 기체의 잔해를 조사하던 미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UFO 내부에 외계 생명체들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미군은 서둘러 현장 전체를 수거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목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말은 지역 주민들도 UFO 잔해는 물론 죽어있던 외계인들도 봤다는 것이다. 현장 목격자들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산산조각난 의문의 비행물체, 그 속에 있던 기이한 사체들, 작은 키, 큰 머리와 아몬드형의 큰 눈, 있는지 없는지 모를 코와 입, 회색 피부와 가느다란 손가락 4개. 하지만 주민들이 목격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추락에서 살아남은 외계인 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훗날 이 외계인은 에어럴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지금부터 에어럴이라고 호칭하겠다. 미군은 주민들 몰래 에어럴을 미 육군 항공대 기지로 이송하는 것에 성공했다. 미군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지만 에어럴은 협조하지 않았다. 에어럴을 감금하고 관찰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간호사의 이름은 마틸다 오도넬 메겔로이였다. 외계인에게 에어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에어럴은 여성성이 강함을 알린 것이 바로 마틸다였다. 에어럴은 마틸다에게만큼은 마음을 열었던 것일까? 마틸다는 우연히 에어럴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그녀와 텔레파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는데 둘 사이의 유대감을 눈치챈 미군은 마틸다를 압박하여 에어럴을 취조하라는 임무를 내렸다. Army forced Matilda to investigate the alien, despite the shocking events took during the project. 마틸다는 에어럴의 소통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녀의 소통 방식은 인간의 언어와 비언어를 뛰어넘는다. 그녀는 소리와 몸짓이 아닌 텔레파시를 보낸다. 초반에 내가 수신할 수 있던 것은 그녀가 보내는 단순한 이미지, 감정, 느낌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점차 그녀의 텔레파시를 조합하고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졌으며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에어럴의 텔레파시에 적응한 마틸다는 미군의 압력 아래 에어럴과 첫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에어럴이 말했다. 이제 말할 준비가 됐다. 나는 도메인 제국의 일원이다. 나의 고향인 도메인 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진실을 말해주겠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은하계는 두 세력 간의 전쟁터였다. 한 세력은 내가 속한 도메인, 다른 한 세력은 구제국이다. 도메인과 구제국은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긴 우주전쟁을 해왔다. 과거에는 막강한 구제국이 은하계를 지배했으나 도메인 제국이 그들을 점차 물리쳤고 마침내 은하계를 점령한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구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제국은 몰락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구제국의 흔적 중 하나다. 지구는 구제국이 만든 감옥이다. 도메인은 빛의 세력이며 선한 존재다. 반대로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이며 악의 화신이다. 과거 은하계를 지배했던 구제국은 전쟁 포로가 된 도메인 종족들을 포함해서 범죄자들,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사상가와 혁명가들의 기억을 지운 후 그들의 영혼을 지구라는 행성에 감금했다. 구제국은 그런 영혼들을 인간이라는 육체와 지구라는 행성에 이중 감금하고 지구 주변에 일종의 거대한 세뇌망을 설치했다. 인간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육체와 지구를 빠져나가는데 이때 지구를 빠져나가다 구제국이 설치한 세뇌망에 닿으면 영혼은 지구에서 있었던 삶을 완전히 망각한다.
그 후 세뇌망은 기억 잃고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지구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영혼들은 다시 지구로 돌아가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또 다른 육신을 얻어 환생한다. 그렇게 영혼들은 죽고 망각하고 태어나고 이 과정을 지구라는 행성에서 영원토록 반복하는 것이다. 지구는 감옥 행성이다. 우리는 지구를 감싸는 세뇌망을 삭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구제국의 남은 시설들을 전부 파괴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구에 갇힌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도메인의 자원을 투입하는 일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임무는 아니다. 구제국의 치밀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직접 세뇌망을 통과해서 지구 감옥을 탈출한 영혼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는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이었고 또 한 명은 우주의 만물을 깨달은 노자라는 사상가였다. 자신들의 본질은 영혼이며 자신들은 영원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지구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세뇌망을 직접 깨뜨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신들은 육체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구제국의 최면에서 깨어나 영혼으로서 진정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 감옥을 절대 탈출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영원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인간도 그러하며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존재하기로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다. 영혼으로서 당신은 전능하고 영원한 존재다. 영혼은 창조한다. 영혼은 공간을 창조하고 공간 속에 입자를 만들어서 그 입자를 다양한 형체로 빚을 수 있다. 영혼으로서 당신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측정할 수 없다. 영혼의 시작과 끝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혼은 영원한 지금에 항상 존재했다. 우리의 우주 또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영혼이 창조한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원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에어럴의 본 모습은 외계인 형상을 한 육체가 아닌 영혼이었다. 에어럴에게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든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는 극단적으로 물리적인 행성이기에 자신도 그에 맞는 물리적인 육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틸다도 에어럴의 육체를 이렇게 묘사했다. 에어럴의 육체는 성적 구별이 없었다. 하지만 행동에서 강한 여성성이 보였다. 그녀의 육체는 인형 혹은 로봇에 가까웠다. 그 속에는 어떠한 내장도 없었으며 전기회로만 가득했다. 그녀는 산소, 물, 식량 없이도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에어럴은 영혼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마틸다에게 체험시켜줬다. 너의 몸을 떠나라. 에어럴이 명령하자 마틸다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었다. 마틸다는 자신의 유체이탈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동과 환희였다. 결론만 말하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미군은 점차 강압적으로 에어럴에게 도메인 제국의 진보된 기술과 군사 기밀을 말하라고 강요했는데 미군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에어럴은 자기 육체를 버리고 영혼 상태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미군은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발설하지 말라고 마틸다를 협박했고 그녀가 전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감시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틸다는 아일랜드로 도망쳐서 고독한 여생을 살았다. 사실 마틸다는 에어럴과 나눈 대화를 미군 몰래 기록해 왔었고 전역 이후에도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마틸다는 83세가 되었다. 생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한 그녀는 목숨 걸고 숨겨온 외계인 인터뷰 자료들을 로렌스 스펜서라는 남성에게 전해주는데 그가 편집해서 대신 출판한 책이 바로 외계인 인터뷰인 것이다. 이 책은 아무 근거 없는 판타지 소설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지만 지구는 시험장이라는 크리스토퍼 랭건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 책을 마냥 판타지 소설로만 비판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Statement that Earth is a prison. There are statements that Earth is actually a test made by 랭건은 지능지수가 200을 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다. 그는 CTMU를 개발한 천재인데 이것은 인식 이론적 우주 이론의 약자로서 의식에서부터 물리와 하나님까지 우주는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 컴퓨터라는 이론이다. 우주는 정교한 컴퓨터와 닮았으며 그 시스템은 시뮬레이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컴퓨터와 닮은 무언가의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랭건의 주장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시간으로 현실에 개입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랭거는 에어럴과 비슷한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지구는 시험장이다. 창조주께서 당신을 구원할지 말지 판단하시기 위해 현실이라는 시험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마틸다는 에어럴에게 종교와 신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마틸다는 그 질문을 받고 난 후 에어럴이 보였던 태도를 이렇게 회상했다. 에어럴은 인간들이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는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답을 피하고 싶어 했다. 지구 감옥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서는 안 되기에 침묵을 지켰던 것일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과를 사탄에게 속아 결과적으로 먹게 되는데 그 시점부터 아담은 땀을 흘려 자급자족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남자로서의 고통을, 이브는 임신하고 출산해야 하는 여자로서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한마디로 삶은 고통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죄는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유전되고 세습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죄인으로서 지구에 갇혀 있다는 것이 마냥 소설 같지는 않다. 도메인은 빛의 세력인 선한 존재며 구제국은 어둠의 세력인 악의 화신이라고 했다. 어쩌면 두 세력 간의 긴 우주전쟁은 대천사 미카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습을 비유한 것은 아닐까? 에어럴은 자기 종족이 인류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구는 통제 불가능한 정신병적인 존재들이 사는 감옥 행성이다. 우리 도메인이 지구에 가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구를 해방시킬 여건이 안 된다. 도메인 종족이 천사라면 천사조차도 교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너무 사악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구라는 시험장과 현실이라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자신이 육체적인 존재 이상이며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선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사탄의 세뇌망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욕하며 악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사탄의 세뇌망에 걸려 교화될 때까지 지구 감옥에서 환생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